차오 제이입니다. 제가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가상계좌가 다 에러가 나서 은행을 가는 길이에요. 가자. 요 녀석들은 2012년식 보드들이고요. 페니 클래식 보드. 와, 오랜만에 타니까 이거 못하겠는데. 걸어 다녀야 되겠어 이거. 페니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동이 안 돼서 사고가 날 것 같아요. 페니가 길거리가 돼버렸어요.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이제 막 우리 쪽으로 무언가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2019년도 1, 2분기 의류업계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이런 고급 정보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제이호가 줍니다. 그러니까 늘 여기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좀 와보고 싶어서 오늘 은행 온 김에 한번 와봤습니다. 아, 이게 산미향이 들어요. 그러면 65로 해서 아이스라는 거.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카메라를 좀 앞으로 당겼는데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의류업계 쪽 정보를 주는 이 패션 정보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뭐 누구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든지 어느 브랜드의 어느 아이템이 대박이 나서 인기를 끌고 있다든지 이런 뉴스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 대기업에서는 작년 대비 2~3% 매출이 역신장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신장을 했다고 해요. 영업이익에서 신장을 했다는 건 살림살이를 잘 했다는 말이니까 칭찬할 만한 일이죠. 제가 기업 쪽에 있어봐서 짐작이 좀 가는데 매출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올랐다는 건 내부에서 지금 아마 엄청 쪼임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고정비용을 줄여라, 광고비를 줄여라, 생산 원가를 낮춰라, 이러한 미션들이 엄청 내려올 겁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의류업계 동향에 대한 본격적인 언박싱을 해볼게요. 언박싱은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면 다 아시죠? 그리고 단 이제 패션학과나 학원에 진학하려고 하시는 우리 유망주분들은 유해한 영상일 수도 있으니 보호자의 관심하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의류업계에 대한 동향은 저만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복, 아웃도어, 캐주얼, 골프, 개인 브랜드, 시장 브랜드 등의 지인들의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의 개인적인 관점의 브리핑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 일은 해왔지만 근 2년 정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2017년도 이 3분기 때까지는 의류업계가 선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2017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의류업계가 하향세로 접어듭니다. 물론 분기별로 봤을 때는 업다운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봤을 때는 업다운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의류업계가 하향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롱다운이에요. 이 롱다운은 2016년 말에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에 폭발한 아이템이죠. 제가 왜 이 롱다운 이야기를 하냐면요, 시장 경제에서 과도하게 편향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다른 쪽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어떻게든 롱패딩을 팔아야 했던 시기예요. 스포츠뿐만 아니고 아웃도어, 캐주얼, 남성복, 여성복 할 것 없이 모두 다 롱패딩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몸집이 큰 기업들의 물량 공세와 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개인 브랜드나 소규모 브랜드들이 경쟁력이 안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롱패딩으로 2017년도에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모두들 과잉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작년에 날씨가 심지어 따뜻했어요. 그리고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그 롱패딩이 골칫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기업에서는 이 롱패딩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 SNS, TV 광고를 통해서 이 시장의 모든 분위기를 이쪽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기업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놔 버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혼돈이 온 겁니다. 춥지도 않고 돈도 없는데 롱패딩 말고 뭘 사야 되지? 이런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 의료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경기가 좋다라든지 장사가 잘 된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업계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진행하는 브랜드들 중에서도 법정 관리가 들어간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도 크게 브랜드를 했다가 접은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1년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 브랜드들이 1, 2년을 넘기는 게 정말 힘든 현실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자, 그럼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 의류 쪽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고 감각이 좋더라도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무의미한 행동인 거죠. 자, 무엇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알리고 나면 그때 답이 보일 거예요. 자, 급하게 생각하진 마세요. 인생은 깁니다. 그 인생에서 1,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에요. 자신을 브랜딩하는데 그 1년, 2년이란 시간을 투자를 해보세요. 패션 쪽은 숨막히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흐름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자신이 언제 시장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신을 브랜딩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SNS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블로거가 됐든 그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잘하는 걸 하세요. 그렇게 되면 브랜드에 자신이 끌려가지 않고 자신이 그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판매나 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라서 이 브랜드가 너무 흔들려 버립니다. 물론 트렌드에 맞게 변화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체 컬렉션을 보여주고 그 룩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기획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자신이 필요한 룩을 만들어가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시대에 맞는 플랫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클라우딩 펀드라는 걸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의류 쪽에서 이 클라우드 펀드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판매자가 소비자들에게부터 미리 주문을 받고 재고의 부담 없이 판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딩 펀드 시스템으로 판매를 했을 때 가장 적절한 아이템은 시즌과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주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판매자나 구매자들에게 득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판매자는 최초 생산하는 생산비의 부담과 재고의 부담을 덜고 구매자들은 더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시스템인 거죠. 자, 지금의 의류 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물론 잔잔한 바다에서는 위대한 선장이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위대한 선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 브랜드나 자신의 브랜드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자신을 브랜딩하라, 변하는 소비 패턴을 파악하라,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힘들고 포기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버티고 이겨냅시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봐요.